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글씨를 예쁘게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라즈베리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 한 권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제목은 노트 글씨 문제없다라는 책입니다.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이 책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구독 이벤트로 저희 구독자 중에서 제가 20명을 추첨을 하여서 랜덤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하면 글씨를 예쁘게 잘 쓸 수 있는지, 글씨를 잘 쓰는 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끌리네요. 그쵸? 노트 글씨 문제없다. 이거 하면 노트 글씨를 잘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딱 이 책이 배달이 되었을 때요. 가장 관심 있게 본 사람이 누굴까요? 저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 사실 집에 없었고요. 이 택배를 가장 먼저 뜯어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제 딸입니다.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엄마, 이거 보면 정말 글씨 잘 쓸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글씨를 크고 또박또박 잘 썼던 아이가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글씨체가 조금 삐뚤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공부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글씨 써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글씨를 빨리빨리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박또박 깔끔하게 쓰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의 고민도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글씨를 바르고 예쁘게 잘 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숙제 중에 독서록과 일기쓰기가 있잖아요. 많은 저학년 학부모님들께서도 저희 아이요 정말 악필이에요. 어떻게 하면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학교 숙제도 있지만 점점 학교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단답형이나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 평가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씨를 또박또박 쓰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용은 정확하고 중요해야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요. 글씨를 예쁘고 정확하게 쓴다면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 글에 대한 어떤 정확도나 신뢰도가 조금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체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글씨체는요,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쉽게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글씨체를 완전히 바꾼다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글씨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글씨체는 사실은 개성입니다. 그 사람의 개성이기 때문에 그 개성까지 이렇게 막 무너져 가면서 이렇게 쓰면 예쁘다더라. 어떤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글씨체가 예뻐요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가 금방 포기해 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글씨를 바르게 잘 쓰려면 처음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역, 니은, 디귿부터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가로선 긋기, 세로선 긋기, 그 다음에 뭐 곡선 긋기 이런 것부터 했단 말이죠. 이렇게 운필력을 조금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하시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요. 바로 이 시작 단계를 한번 볼게요. 시작 단계. 제가 이 책을 참 구체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단계는요. 왜 노트 글씨를 바로 잡아야 할까?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가 야 글씨 좀 똑바로 써. 글씨 좀 예쁘게 써.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왜 꼭 예쁘게 써야 돼요? 내가 알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죠? 우리 아이들은 내가 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쵸? 왜 노트 글씨를 바로 잡아야 하느냐? 어떤 웹툰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흥미있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한 게 저는 이 책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중요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서술형 평가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바른 글씨를 쓰는 그 방법을 배운 다음에 바르게 글을 쓴다면 결론은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글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팁은 뭐냐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씨 쓰는 방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중학생 이상이 되면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글을 써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설명도 필기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글씨 연습할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초등 때 바로 잡기를 좀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중고생이나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야겠지요. 자, 그러면 이 책의 가장 준비 단계는 뭐냐면 바른 글씨의 틀 잡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글씨를 바르게 쓰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연필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바르게 연필 잡는 법부터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국어의 첫 단원의 제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필을 잘못 잡기 시작하면요, 글씨 쓸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자연스럽게 쓰기보다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연필을 제대로 잡지 않아도 글씨가 예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글씨는 편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을 처음부터 바르게 잡는 법을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글씨를 쓰기 전에 선긋기 연습하는 것들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 손에 힘을 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등 입학 전에 아이들에게 색칠 공부, 그 다음에 선긋기 이거 많이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손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손에 힘을 기른 다음에 글씨를 썼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이렇게 쓰고 색칠하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점점 터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쓸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도 점점 이제 잘 쓰기가 좀 어렵지 않는 환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선긋기를 할 때는요, 뭐 세로 선긋기, 가로 선긋기, 뭐 지그재그 선긋기 이런 것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할 때 처음부터 나는 글씨 연습을 하는데 꼭 이걸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바로 세로선, 가로선을 긋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쓰려고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보통 글씨를 바르게 쓰는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네모칸 안에 글씨를 따라 쓰면서 교정해 가는 그런 활동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학년 때 받아쓰기 많이 하죠.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깍두기 공책이라고 일명 말하는 그 국어 노트에서 십자가 선이 있을 거예요. 그 선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쓰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요, 저는 되게 참신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국어 노트 같은 형식이 아니라 오선지에다가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참신하다. 근데 저도 한번 써보니까 오히려 오선지에다가 연습을 해보니까 글씨를 조금 더 바르게 쓸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연습할 때는 오선지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글씨의 간격을 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글씨를 잘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는 총 10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음 크기를 작고 일정하게 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체의 글씨를 잘 쓰는 방법은요, 높이를 일정하게, 그리고 간격을 일정하게, 그리고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음 크기를 작고 일정하게 써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음 크기, 맨 첫 자음이 굉장히 커지면요 글씨가 어떻죠? 귀여워요. 귀엽고 뭔가 강조하는 글씨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쓸 때 뭐 편집글이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내용 전달하는 글 또는 서술형 평가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쓰는 편지 이렇게 봤을 때 자음 크기를 작고 일정하게 쓰면은 아무래도 글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요. 신뢰도가 좀 높아 보여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예.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감성적이지만 글씨체가 너무 이렇게 이상하거나 너무 못 쓰면 어때요? 그 마음이 잘 와닿나요? 저는 잘 와닿지 않더라고. 뭐야. 글씨가 왜 이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정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연애 편지에 비유를 했지만 어쨌든 이제 글자체라는 거는 보는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로 모음을 반듯하게 쓸 때는 이제 우리가 세로선 긋기 있잖아요. 이 했을 때 이, 그쵸? 세로선 긋기 썼을 때 여기에 어떤 힌트가 나오냐면요. 숨을 멈추고 단번에 쓴다. 여러분, 혹시 서예나 경필 배워보신 분들 있을까요? 우리가 선을 똑바로 예쁘게 긋기 위해서는요, 숨을 잠깐 멈춰야 돼요. 숨 쉬면 이렇게 약간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잠깐 멈추고 반듯하게 쓰는 연습.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딸에게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했더니, 이게 가장 어렵대요. 어떻게 숨을 참고 글씨 쓰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이자, 그 세로선 긋기 할 때만큼은 이렇게 선을 맞추고 잠깐 숨을 멈춰서 똑바로 쓴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선 긋기 할 때는요, 그냥 시원하게 쭉 그어라. 자, 그리고 받침 있는 가로 모음, 그 다음에 겹받침 등등 이렇게 이 책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연습을 하는 칸이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라인이 있는데 핵심은 바로 여기서 설명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노트 글씨는 길쭉하게 쓰고 이렇게 부연 설명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도 난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지? 그냥 옆에 있는 거 똑같이 쓰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요. 뭐가 좋으냐? 짜자잔.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도 라즈베리 출판사를 찾아봤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노트 글씨 문제 없다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10강이 총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문가 선생님이 글씨를 쓰는 방법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1강부터 10강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글씨 쓸 때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활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었고요. 자, 2단계는요.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맞춤법과 띄어쓰기. 이것은요, 이 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글을 쓸 때 보면 오타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거 맞춤법 그거 아닌데요? 왜냐? 제가 이제 교육 컨텐츠를 하는데, 어떤 맞춤법이 틀리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막도 굉장히 신경 쓰이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오타가 있을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굉장히 맞춤법도 중요하다는 건데 이왕 글씨 연습을 한 거라면 맞춤법을 배우면서 따라서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쉽게 아이들이 틀리는 부분이 있죠. 찌개, 떡볶이. 이 떡볶이는 애들이 좋아하면서 그렇게 글씨를 많이 틀려요. 그렇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쓰는 건지 이렇게 따라서 보는 연습을 하는데 교재에다가 쓰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 우리 오선지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다가 따로 연습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에 바로 써도 괜찮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스프링으로 제본이 되어 있어요. 쓰기 편하게. 그래서 바로 여기에 쓰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글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게 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아이들 틀리는 게 뭐죠?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것들. 나 때문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틀리는 것들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3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만의 글씨체 문제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내가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잘 글씨를 쓴 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따라 쓰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이게 나의 글씨를 한 번에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중학생 이상 친구들인 경우에는 더 쉽지가 않죠. 중학생,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글씨체를 살리되 어떻게 좀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보기에 깨끗하게 쓸 수 있게끔 앞에 10가지 팁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씨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로선, 세로선, 그리고 높이. 그리고 이제 글의 전달력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맞춤법과 띄어쓰기까지 신경을 쓰시면 아주 더할 나위 없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다양한 글씨체를 또 보여주세요. 이게, 나는 바르고 정중한 글씨가 참 좋아. 했을 때 어떤 글씨체를 따라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글씨체 또는 나와 비슷한 글씨체가 있다면 그 글씨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흘려 쓰는 글씨체도 있어요. 본인의 스타일이 이렇다면 이 글씨체를 잘 살려서 그 다음에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이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쉽게 되어 있고 따라쓰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좀 시간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 하는 것도 좋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휴식 기간이 있을 때 그때 하시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드려 볼게요. 이벤트는요. 3월 10일부터요. 3월 20일까지 이렇게 10일간 제가 이거를 창을 열어 놓을 건데요. 이 10일 동안 제 채널을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에는 뭐만 적으시면 되냐면 이메일 주소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이벤트들은 뭘 적어라, 왜 이 책이 필요한지 적어라 이런 거 많잖아요. 저 그런 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랜덤입니다. 랜덤으로 20분을 추첨해서 여러분께서 답글주신 그 메일에다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제가 메일을 보낼 거거든요. 댓글로 메일 주소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20일까지 그 안에 선정을 해서 개별로 이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빨리 주셔야 돼요. 이 답변도요, 하루 안에 답변이 와야 제가 이제 내용을 취합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드리고서는 하루 안에 답변이 안 오면요. 다음 분에게 순서가 돌아간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트 글씨 문제 없다. 정말 글씨 잘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글씨 쓰는 팁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노트 글씨 문제 없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글씨를 쓰는지 눈으로만 보셔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